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신의 썸남, 썸녀, 애인을 위해서 선물 준비하셨나요? 혹시 상대를 깜짝 놀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여러분, 제발 깜짝 선물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경험을 디자인하는 멘탈 경험 디자이너 조명국입니다. 몇 가지 통계에 따르면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의 선물은 이 환불이나 반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선물을 받을 확률이 매우 적다는 거죠. 우리는 상대방이 그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선물을 주지만 꽤 높은 확률로 실패하게 됩니다. 단순히 선물이 아쉽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는 선물을 주고 나서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나 생일과 같은 특별한 날에는 기대치가 한껏 높아져 있고 상대로부터 그에 반하는 선물을 받게 되면 평소보다 강하게 실망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물을 주는 데 있어서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연구들을 통한 좋은 선물을 고르는 팁 6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중! 첫 번째, 소원을 기억하라.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선물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서프라이즈로 연결되곤 합니다. 우리는 그 혹은 그녀의 깜짝 놀라는 그리고 즐거워하는 표정을 기대하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선물의 실용성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최악은 예를 들면 큰 곰인형 같은 거죠. 이 드라마나 몇몇 영상에서 되게 감동스러운 모습으로 표현되곤 하지만 이 곰돌이를 받은 여자분은 이 큰 곰돌이를 어떻게 들고 다니냐부터 집에는 어떻게 가져가고 부모님한테 남자친구 있다고 아직 말도 못했는데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가져간다 치더라도 내 집에 어디에 둬야 될지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녀의 고맙다는 표현은 어쩔 수 없이 힘이 빠지게 되고 그 표정을 본 남자친구도 기분이 상하는 최악의 결과를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평소에 상대가 말한 소원 리스트, 위시 리스트를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연구에 따르면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은 예상치 못한 선물을 주는 것이 더 감동스러울 거라 생각하지만 위시리스트에서 고른 선물이 더 감명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억해줬구나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 혹은 그녀가 한 번쯤 사달라고 했던 그 물건을 사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 감정이나 향수를 담을 것. 추억이 깃든 선물을 주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실용적인 선물을 주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2017년 소비자 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감정이나 향수에 이끌린 물건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연구에서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가수의 고화질 사진을 담은 이 비용이 높은 액자와 이 커플이 서로가 기억에 남는 날에 찍었던 사진이 담긴 저비용의 액자 중에 어떤 것을 고르겠냐고 질문했습니다. 이때 선물을 고르는 사람들은 보통 후자를 골랐다고 합니다. 때론 물건보다 행복한 기억이 더 감동을 주는 법입니다. 세 번째, 쓴 돈과 감동은 비례하지 않는다. 스탠포드 대학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선물을 주는 사람은 이 선물이 비쌀수록 상대방에게 더 신경을 쓴 거라고 믿고 싶지만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선물이 비싸다고 해서 더 큰 감동을 느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 성의 없이 비싸기만 하다면 그냥 비싼 걸로 때우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격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선택권을 선물로 주기. 우리나라에서는 잘 주고받는 것 같진 않지만 미국에서는 기프트 카드가 꽤 선호되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전국 소매업 연합회가 조사한 결과 59%가 요청한 희망사항 목록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것으로 기프트 카드를 골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있긴 하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연구는 주는 사람은 상대방이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에 기프트 카드를 주길 원하지만 받는 사람은 어떤 사이트든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 카드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이거는 나이나 또 결혼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돈을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냥 지갑에서 이렇게 꺼내주는 거 말고 이쁜 상자나 어떤 이벤트 상자에 담아서 포장해 준다면 꽤 좋은 반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돈을 줌으로써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죠. 존중! 다섯 번째, 경험을 선물로 주기. 축구 광인 남자친구에게 손흥민이 출전하는 경기에 티켓을 준다면 어떨까요? 반대로 방탄소년단을 매우 좋아하는 여자친구에게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준다면요? 선물을 주는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물질적인 선물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2016년 미국 소비자 연구 저널에 실린 토론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받는 사람들은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의 티켓처럼 경험적인 선물로부터 더 큰 행복을 느꼈다고 합니다.
제가 가장 부러웠던 선물은 여자분이 남자분한테 여행 갔다 오라고 여행 상품을 선물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부러웠습니다. 6번째, 굳이 서프라이즈 선물을 주고 싶다면 그나 그녀에 관한 모든 정보들을 기록하세요. 취향이나 바람, 스타일이나 선호도 같은 것들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한 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선물 목록을 적어보고 이성 친구의 나이 또래에 해당되는 지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 선물 어떨 것 같아? 하고 말이죠. 취향이 물론 다양하긴 하지만 그 나이대에 좋아할 만한 물건이 보통은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제 30대 초반이다 보니까 게임기 같은 것도 좋고 컴퓨터도 좋고 사주세요. 한 줄 팁! 그 사람이 바쁘다면 그 사람이 바쁜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물을 제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디오북 같은 것도 좋고요. 아니면 충전식 텀블러 같은 것도 좋아요. 또 편지를 쓰는 걸 잊지 마세요. 선물을 고른 이유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한다면 훨씬 더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크리스마스면 그날 줘야지 나중에 줘서는 안 됩니다. 늦은 배송이나 그날 예쁘게 혹은 멋있게 치장하느라 선물을 깜빡 잊고 안 가져왔다면 나중에 받았을 때 그 감동이 반감되기 마련입니다. 서프라이즈 플러스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를 활용하는 한 가지 방법은 지금 만약에 이미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비했다면 그걸 첫 번째 선물로 주고 잠시 후에 두 번째 선물을 주는 겁니다. 상대방은 두 개의 선물을 받을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을 거기 때문에 서프라이즈가 될 수가 있겠죠. 존중!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선물 준비나 이 최악의 선물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제가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다양한 심리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의 댓글칸을 확인해주세요. 그럼 안녕!